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13년 12월에 A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셨고요. 이게 16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조특법 99조의 2 특례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조특법 특례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특법 주택 관련된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조특법 99조의 2 특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면주택하고 다른 주택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20년 5월에 이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셨고요. 20년 12월에 준공이 된 다음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을 하셨습니다. 24년 11월에 B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인데요. 질문은 이 B 아파트를 상생임대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네요. 상생임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 그러면 그 상생임대주택 양도할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비과세 요건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 2년 한 걸로 봐서 판단을 해주겠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죠.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유 2년은 하셔야 되고요.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면 거주도 2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양도하는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면 거주 2년을 하지 않았어도 한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지금 고가주택 하면 그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 이 부분인데 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진 않죠.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하신 그 기간만큼 일정한 공제율이 적용이 돼서 그 양도차익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세금을 내게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그 공제율이 일반적인 기본율이 있고 이 기본율은 표 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인 분들, 이분들을 위한 우대율이 있어요. 이 우대율, 이거는 표 2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 2를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 전제가 거주 2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주 2년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비과세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거주 안 하셨으면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기본율, 우대율은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상생임대주택이다. 상생임대주택이고 그리고 그게 양도하는 시점에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주를 2년 하지 않았어도 거주 2년 한 걸로 봐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 표 2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상생임대주택 양도하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그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감면주택이라고는 하지만 특례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1주택이 아니니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 상생임대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생임대주택 양도하는 시점에서 1주택자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은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자,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세법상은 1주택으로 봐서 종전주택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경우. 그리고 내가 일반 주택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상속받은 주택이 이런 상태에서 일반 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 판단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는 경우가 동거공양이나 혼인합과로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10년 내 내지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조특법상 감면주택 중에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감면주택도
다른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양도일 현재, 상생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는 지금 보니까 상생임대주택, 지금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거고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맞는지,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양도하는 시점에서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양도 시점 1주택인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은요. 일단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취득한 후에 임대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계약을 했고 이 임대가 개시된 이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에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언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취득할 때 승계한 임대차 계약, 우리 왜 전세 끼고 주택을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직전 임대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요건입니다. 직접 임대차 계약의 요건은 내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취득할 당시에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뿐만이 아니라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도 있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은 이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5% 이상 인상되면 안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5% 이내에서 인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생 임대차 그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를 21년 12월 20일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이번에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해졌는데요.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5%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5% 이상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여야 한다는 거고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는 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수령한 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요건이 있어요.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시고 양도일 현재 상생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해가지고 상생임대차 계약을,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생임대차 계약이든 이 당시에 주택을 반드시 한 채만 갖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당시에 다주택자여도 상관은 없고요. 단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1주택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상생임대차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임대차 계약이 나오는데요. 자, 직전 임대차 계약과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 이렇게 두 가지 임대차 계약이 나옵니다. 각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우리가 전세 끼고 이렇게 주택을 사시는 경우에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가 언제 체결이 되어야 하냐면 1년 12월 20일에서
24년 12월 31일 요 사이에 상생임대차 계약은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체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임대를 개시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임대 개시. 자,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은 24년 12월 31일 날 했는데 임대는 실제로 임대 개시가 25년 1월 15일부터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시가 된 게 아니죠.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개시까지 24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 개시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게 확인이 되어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랑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을 추가로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한 이 5% 상한선, 이 5% 상한 규정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는 없다는 거죠. 5%,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안 돼 라는 규정은 상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양도일 현재 상생 임대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지, 즉 1세대 1주택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상황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분양권 계약하고 이게 준공이 된 다음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셨네요. 이게 직전 임대차 요건이 맞는지 한번 체크하는 중인 거죠.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는지 봤더니 준공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주택을 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분양권이었던 거죠. 주택이 아니고. 자, 주택이 준공된 다음에, 즉 취득한 다음에 주택을 취득한 후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었네요. 그죠? 2년. 자, 요건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2년 후에 이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셨대요. 동일 조건으로. 이 상생 임대차 요건,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직전보다 5% 이상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조건이니까 그 요건을 충족을 하셨네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임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차 계약 관련된 체결 기간이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2년 11월이니까 이 사이에 해당이 되시네요. 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임대가 개시되고 계약금 받은 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금은 동일한 조건이니까 수령하신 게 없으실 테고요. 임대도 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B 아파트가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법상 특례주택과 이 상생임대주택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시죠. 근데 세법에서는 상생임대주택이 양도 시점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법 99조의 2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수는 주택은 이 상생임대주택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시죠. 비과세 요건 중에는 보유 2년과 거주 2년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 2년 하지 않아도 거주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B 아파트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 4년 정도 보유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까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자,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사례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